안녕하세요, 블랙스완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최근 잘 나가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오르진 않죠. 더군다나 삼성전자인데요.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아서 그렇지 이 삼성전자는 원래 무거운 주식입니다. 그런 삼성전자가 최근에 왜 이렇게 잘 나갈까요? 여러 가지 잘 나가는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당장 내년 초에 있을 삼성전자의 호재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삼성전자 하면 반도체죠. 그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가 최고인데요. 내년 초에는 이 메모리 반도체와 더불어 비메모리 반도체의 호재까지 있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먼저 내년 1월부터 D램 가격이 반등된다는 소식입니다. 일정한 생산량이 있는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매출과 영업이익에도 당연히 호재가 되겠죠. 시장조사 업체인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내년 1분기 D램 평균 판매 가격은 품목별로 서버 D램은 0에서 5%, 그래픽 D램은 5에서 10%, 컨슈머 D램은 0에서 8%가량 사용량이 늘어서 올해 4분기 대비 가격이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트렌드포스는 최근 마이크론 대만 팹에서 발생한 정전으로 D램 시장의 생산 능력이 제한이 되면서 메모리 수요 업체들이 미리 재고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D램 시장의 수요는 내년 1분기부터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이번 마이크론의 정전은 약 1시간 정도였는데요. 그로 인해 웨이퍼 6,000장 정도를 폐기했고 복구에도 며칠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냥 1시간 정도 생산을 못했구나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 반도체라는 녀석은 굉장히 예민해서 정전이나 지진 등으로 생각보다 더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죠. 특히나 최근 대만에 지진까지 있었죠.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고 하는데 세계 1위의 파운드리 업체인 TSMC까지 대만에 있죠. 이런 사소한 것들로 인해 유저들은 오히려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모를 사태에 대비해 재고 확보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지역의 생산처, 즉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의 구매량을 늘릴 수도 있겠죠. 아무튼 업계에서도 내년부터 반도체 호황기를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번 정전을 계기로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상승이 좀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최근 화웨이 제재로 인해 중국의 오포, 비보, 샤오미 등에서 발생되는 이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었죠. 앞으로 또 어떤 제재가 가해질지 모르는 입장에서 일단 재고 확보가 우선이겠죠. 아마도 평소 때보다 더 많은 재고를 가져가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전체 D램 수요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수요가 늘면 당연히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4년 만에 도래하는 서버 교체 증가도 수요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한몫을 하고 있죠. 자, 최근 D램의 현물 가격 추이와 고정거래 가격 추이를 보시면 느낌이 확실히 오실 텐데요. 시장조사 업체 D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이날 PC용 D램은 2.972달러에 거래가 됐고 전날보다 0.58% 오른 가격이라고 합니다. 같은 제품의 지난 8일 현물 가격은 2.955달러로 전일 대비 2.55% 상승했는데요. 이틀 만에 3%가 넘는 상승률입니다. 지난 10월 13일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던 이 D램 현물가는 지난 2일 반등을 시작해서 가파른 상승세를 띠고 있는데요. 이달 들어서만 무려 7% 넘게 올랐습니다. D램 업황을 나타내는 DXY 지수는 8일 기준 2671포인트로 전일 대비 2.47% 상승했는데요. 이 지수도 이달 들어 가파른 상승세로 그만큼 업황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현물가가 통상 2-3개월 정도 선행한다는 점에서 D램 고정 가격은 내년 1분기부터는 본격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실제 PC용 D램 고정거래 가격은 지난달 평균 2.85달러로 전달과 비슷한 가격을 보이면서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이 제품의 고정거래 가격은 지난 5, 6월에는 3.31달러 수준이었지만 지난 7, 9월에 3.13달러, 10월엔 2.85달러로 계속 떨어졌죠. 비록 아직 반등한 건 아니지만 하락하던 가격이 멈추고 횡보를 한다는 것도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리고 앞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내년 초부터는 메모리 반도체의 반격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이미 세계 1위이지만 가격 상승으로 인해 매출액과 특히 영업이익이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은데요. 내년 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정말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삼성이 지금 미친 상승을 시작한 첫 번째 이유기도 하고 말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인 엑시노스 2100 AP 칩이 다음 달 발표되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S21에 탑재가 된다는 기사입니다. 사실 올 초 발표된 갤럭시 S20에서는 삼성의 엑시노스 AP 칩이 아닌 퀄컴의 스냅드래곤 865 AP가 주력으로 사용이 되었었죠. 그리고 지난 8월에 발표됐던 갤럭시 노트 20에서도 대부분 퀄컴의 스냅드래곤 865가 사용이 되었었는데 삼성의 메인폰에서는 삼성 자체 개발의 AP 칩인 이 엑시노스를 성능 차이로 인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도 돌았는데요. 이번에 5나노 공정으로 돌아온 엑시노스 2100을 내년에 발표될 갤럭시 S21에 탑재를 하게 되면서 삼성전자 AP 칩의 건재함을 알린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게다가 이번 퀄컴의 875 아마도 888이 될 것 같은데 그 제품과 비교했을 때도 오히려 더 좋은 성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자, 안 그래도 최근 늘어나는 파운드리의 수주로 인해 삼성은 기분 좋은 2021년을 시작하게 될 것 같은데요. 삼성 자체 개발의 시스템 반도체인 엑시노스 AP 칩의 성공적인 도입은 내년도 삼성을 더욱 빛나게 해줄 무기임이 확실합니다. 삼성 자체의 팹리스에서 설계하고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한 엑시노스 AP 칩. 정말 삼성의 무서운 강점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TSMC는 정말 따라할 수가 없는 삼성만의 강점이죠. 바로 종합 반도체라는 장점입니다. 애플과 대적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규모로 봤을 때 엑시노스 AP 칩 역시 앞으로 수요가 많아질 것 같은데요. 삼성이 설마 TSMC에 파운드리 수주를 맡기진 않겠죠. 자체 파운드리에서 생산하게 되면서 삼성 팹리스라는 또 다른 대형 파운드리 고객사를 자체적으로 소화시키는 모습이 됩니다. 파운드리가 잘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죠. 자, 이렇게 최근 삼성전자가 잘 나가는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런저런 정보들을 사실 우리 개미들은 기사를 통해서 대부분 알게 됩니다. 정보력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훨씬 뒤처진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뒤처지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바로 장기적인 분할 매수일 겁니다. 그것만이 시장에서의 호재로 인해 최근같이 이렇게 급등할 때도 못 사서 안타까워하지 않아도 되고, 수많은 변동성으로 하락할 때도 무서워하거나 쉽게 매도할 이유를 못 느끼게 됩니다. 오히려 분할 매수로 반등 시에 더 큰 수익을 노려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한 주 한 주 소중히 모아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